동창 모임에서 돌아왔습니다. 분명히 즐거웠는데 집에 오니까 왠지 서운합니다. 후회가 됩니다. 오늘도 또 그 말을 했습니다. 내가 다 해줬는데. 그 말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왜 조용히 멀어지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.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이 더 깊이 박힙니다.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. 내가 다 해줬는데 한 번쯤 하셨지요? 아니, 자주 하셨을 겁니다. 틀린 말이 아닙니다. 실제로 다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. 희생도 하셨고 참기도 하셨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고마움보다 먼저 무언가를 느낍니다. 무거움입니다. 내가 빚진 사람이 됐구나.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연락이 뜸해집니다. 만남이 줄어듭니다. 어느 날 보면 그냥 멀어져 있습니다. 아무 말도 없이, 싸운 것도 없이 참았습니다. 오래 참았습니다. 그런데 돌아온 건 빈자리였습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. 선의로 한 행동도 그것을 상기시키는 순간 그 선의는 사라진다. 그 말이 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혹시 지금 이 말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세 가지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.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. 부산에 사시는 김 여사님 이야기부터입니다. 아들 뒷바라지를 평생 했습니다. 대학도 보냈습니다. 결혼 자금도 됐습니다. 손자 봐주는 것도 마다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아들이 명절에 안 왔습니다. 전화를 했습니다.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.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? 아들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 다음부터 연락이 줄었습니다. 김 여사님은 억울했습니다.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. 아들이 멀어진 건 엄마가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.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빚진 자식이 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이번엔 대전에 사시는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.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. 힘들 때마다 도와줬습니다. 돈도 빌려줬습니다. 이사도 같이 도왔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서 술이 한 잔 들어가자 말이 나왔습니다. 야,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냐?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? 친구는 그날 웃고 넘겼습니다. 그 다음 모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사실이었으니까요. 친구가 멀어진 건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정이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은 서울에 사시는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.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.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. 퇴직 후에도 집안일을 도왔습니다. 아내와 자꾸 다퉜습니다.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했는데 당신은 그걸 알기나 해? 아내는 처음엔 맞받았습니다. 나중엔 그냥 조용해졌습니다. 박 선생님은 아내가 인정해 주길 바랐습니다.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. 세 사람 세 가지 상황입니다. 그런데 뿌리는 하나입니다. 희생을 증명받고 싶었던 겁니다. 그 마음이 말이 됐고 그 말이 사람을 밀어냈습니다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. 사람은 사랑받고 싶을수록 사랑을 요구하는 말을 하게 된다고요. 그런데 요구받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오히려 다친다고요. 내가 다 해줬는데 이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.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. 그것도 나쁜 방향으로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. 말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. 그럼 억울해도 참으란 말이야? 아닙니다.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. 말하는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. 김 여사님처럼 자식에게 희생을 말하고 싶을 때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세요.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헌 언어와 희생 언어로 나눕니다. 내가 다 해줬는데는 희생 언어입니다. 듣는 사람을 채무자로 만듭니다. 반면 이렇게 말하면 달라집니다. 내가 잘 되는 게 나는 그냥 좋더라.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.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. 보상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고요.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
열매한테 잘 자라달라고 요구해서가 아닙니다. 그냥 자라는 겁니다. 이 선생님처럼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. 섭섭한 건 섭섭한 겁니다. 그 감정을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꺼내면 상대는 방어를 하게 됩니다.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다르다고요. 표현은 관계를 열고 쏟아냄은 관계를 닫는다고요. 섭섭하면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말하세요. 나 솔직히 좀 서운했어. 그게 전부입니다. 그 한마디가 50년 우정을 지킵니다. 박 선생님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, 당연합니다. 평생 고생했으니까요. 인정은 요구한다고 오지 않습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. 타인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요. 먼저 상대를 인정해 보세요. 당신도 참 고생 많았어.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입을 열게 합니다.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. 거창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. 그게 노을을 품격 있게 만드는 겁니다. 봄이 오는 건 겨울이 끝나서가 아닙니다. 씨앗이 먼저 땅 속에서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합니다.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.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건 갑자기가 아닙니다. 내가 다 해줬는데 이 말이 반복될 때마다 상대는 조금씩 무거워졌던 겁니다.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. 버거워진 겁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내 곁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느냐다.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. 가장 자주 연락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늘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. 고마워. 내가 있어서 좋아. 이유 없이, 조건 없이. 그게 전부입니다. 그리고 오늘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. 나는 요즘 누군가에게 짐을 지운 말을 하지 않았을까? 조금 불편하셨다면 그건 아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관계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말 한마디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오늘 하루 작은 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누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